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시작의 기술 세 번째, 나는 할 수 있어.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늘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런. 누구나 살면서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열패감을 느끼는 시기가 온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포기할 때도 있다. 동시에 너무나 힘든 것도 사실이다. 당신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거나 자동차가 부서졌거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 원래 불운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지 않는가? 혹은 이보다는 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제일 좋아하는 셔츠가 보이지 않거나 안경이 부서졌거나 키우는 개가 우편물을 씹었을 수도 있다. 어젯밤 잠을 잘 못 잤거나 저녁 식사로 만든 요리를 태웠을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겪는 부정적 경험이 그 하나로 그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부정적 경험은 전염된다. 마치 독성 물질처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 스며든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점을 강조할 테고 식사는 즐겁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한 기분이 들 것이다. 배우자가 원망스럽고 아이들과도 거리가 느껴질 것이다. 개가 짖거나 이웃이 시끄럽게 굴면 거슬릴 것이다. 길이 막히고 줄이 긴 것처럼 사소한 일조차도 당신을 한없이 짜증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 삶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다. 작은 문제가 스며들어 큰 그림을 망쳐놓는 것과 같다. 책상에 쏟아버린 커피처럼 작은 문제는 금세 확산돼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갈색의 액체는 당신의 컴퓨터와 전화기, 영수증 더미가 있는 쪽으로 가차없이 뻗어나간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이 참사를 부정해 보기라도 할 것처럼 냅킨을 들고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절망적으로 눌러보지만 그럴수록 책상 위는 더 엉망이 될 뿐이다. 그 작은 골칫거리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이제 그 영역 때문에 생긴 감정을 렌즈로 삼아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한다. 사는 게 너무 힘드네. 나는 이번 일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다들 너무 비열해.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지금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이런 느낌은 현실 자체를 반영한 게 아니다. 그 느낌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문제의 한가운데 막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나와 내 삶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삶을 즐기기는커녕 내가 상대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내가 겪는 문제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낙천적이고 근거 있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단어는 나는 할 수 있어이다.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모든 불운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출발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같은 양을 가져가야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 없이 자기 몫을 챙겨 떠날 것이다. 소크라테스.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24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잔인할 만큼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문제는 나머지 세상의 문제에 비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이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소말리아에 사는 어린이나 인도에 사는 불가촉 천민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기원전 470년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작은 문제일 것이다. 그때는 현대적 의약품이나 전기, 자동차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상적 진보의 산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거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도시 반대편으로 가보거나 사무실 혹은 이웃을 한번 둘러보라. 당신보다 더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주 많을 것이다.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같은 처지다. 남의 삶은 늘 하이라이트만 보이고 내 삶은 늘 무대 뒤가 생각난다. 무슨 말인가 싶다면 대체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나 싶다면 내가 설명하겠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 차에 타이어가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되지도 않는다. 이제 잠시 배꼽에 앉은 먼지는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신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촉촉히 감성에 젖은 자기 위안을 멈추고 당신의 현실, 실제 삶에 접속하라.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현실에 기초한 시각에서 상황을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삶 자체와 삶의 온갖 문제를 제대로 된 태도로 직시할 수 있다.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는, 실제로 휘어잡고 있는 부정적 태도라는 망령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면, 당신보다 더한 문제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도 분명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알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둘 다 알다시피 재앙이 닥치면 분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너무 생생하고 아프며 감정을 자극해 우리 안의 좋은 면들을 잠식할 수 있다. 그처럼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많이 물러서라. 그보다 더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계속 가라. 거기서 당신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 봐라.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하다.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삶 전체를 보라고 말한다. 삶이 철로처럼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상상하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도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다고. 물론 그 철도는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여 있지 않다. 철도는 시골과 도시를 관통하고 터널과 다리를 지나고 바다를 넘고 높다란 산을 돌아 계곡으로 내달린다. 주변이 얼마나 장대하고 마법처럼 다양하게 펼쳐지는지 보라. 이제 철도의 왼쪽 저 아래를 내다보라. 그게 당신의 과거다. 당신의 출발지이자 당신의 삶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이미 지나온 땅이다. 그 길을 따라 훨씬 더 멀리까지 내려가라. 걸어가면서 당신의 삶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게 보일 것이다. 그동안 당신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보일 것이다. 시간을 갖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려 보라. 사랑했던 사람과 골목길을 걷던 때가 기억날 수도 있다. 첫 아이를 팔에 안았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그 무엇인들 그때의 경험과 바꿀까? 아름다운 해변에서 천국 같은 며칠을 보냈던 가족 휴가를 떠올려 보라. 처음으로 내 집 장만을 했던 때는 또 어떤가? 원하던 직장에 드디어 들어갔던 때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하나하나 멋진 경험에 기억을 음미해보라. 지금 당신이 어디쯤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신에게는 뒤돌아볼 수 있는 멋진 경험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는 있다. 졸업, 승진, 수상, 파티, 연애, 어린 시절 누군가 당신을 토닥이며 재워주던 기억, 익숙한 기분을 느끼며 따뜻하고 기쁜 마음이 들게 하는 기억할 만한 맛과 풍경, 소리들, 마음을 열고 그때의 좋았던 기분을 실컷 느껴보라. 그러나 달콤하고 좋은 기억에만 한정 짓지는 마라. 나쁜 기억도 떠올려보라. 당신이 힘들었던 때, 고생했던 때, 좌절했던 때도 기억해보라. 다툼과 이별, 과속딱지, 밀린 고지서. 밤늦게 몰래 나가다가 부모님에게 들켜서 외출금지를 당했던 때가 기억나는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 기억들도 모두 끄집어내라. 전기요금 내는 것을 깜빡해서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어야 했던 때는 또 어떤가? 아니면 수술을 받고 며칠간 입원을 했던 기억은?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몇 주간 우울했던 기억은? 그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라. 참혹하고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부터 그냥 짜증나고 거슬리고 후회되는 기억까지 전부 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극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중 많은 기억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아주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때도 당신은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이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더 좋은 직장은 다시 못 찾을 거라고. 이렇게 창피한 일은 견디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잊었고 찾아냈고 견뎠다. 당신은 성장했고 다시 시작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일은 그냥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양을 받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지금은 믿어지는가? 좋아했던 그 여자 혹은 그 남자와 한번 만나고 차였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기억나는가?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도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다르게 보일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은 그 일들을 이겨냈고 결국은 그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다녀왔으니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른쪽은 당신의 미래다. 여기서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것이다. 당신 삶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경험과 사건들 말이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앞으로 가보게 될 새로운 장소, 언제나 해보고 싶었던 일들, 당신이 정말로 끌리는 사람과 첫 키스를 할 때 등줄기를 스치는 그 간질간질한 느낌도 경험할 테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갈 때 느끼는 유대감과 만족, 평화로움도 있다. 아마 자녀도 생길 것이다. 자녀가 자라고 우등상을 받고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 모습도 지켜볼 것이다. 그러다 어느 틈에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소개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손주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디즈니 월드에 가는 날도 올 것이다. 당신의 미래에는 아직 터져 나오지 않은 잠재력과 기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는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도 있고 좋은 친구와 하룻밤 실컷 웃는 날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정말로 멋진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언제나 강아지와 무지개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 점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다. 시련과 고난도 있을 것이다. 실망하고 패배하고 싸우고 두려워할 일도 있을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저 끝까지, 제일 끝까지 내다보라. 그렇다. 이 삶도 마무리 짓는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의 생명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임을 경험하는 것도 끝날 것이다. 당신이 죽게 될 날을 생각해보라. 물론 유쾌한 생각이 아닌 것은 알지만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인정하면 어떤가? 인생에서 당신은 때로 좋아하지 않는 장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 인생에 들어왔던 것만큼이나 빠르고 쉽게 당신 인생을 떠날 것이다. 돈을 잃을 테고 물건이 망가질 테고 강아지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갈 것이다. 당신은 챔피언처럼 거기 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모두 당신의 인생 스토리라는 긴 영화에서 지나가는 한 장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가장 어두울 때 빛에 집중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연습을 해보는 이유는 상황을 더 큰 시각 속에 놓고 보기 위해서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일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며 지금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지금 이 시점에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은 그저 수많은 다른 일들의 바닷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일일 뿐이다. 당신이 탄 배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파도도 치고 폭풍우도 지나고 가끔 멀미도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저 바다를 건너는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돌풍을 앞에 둔 선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폭풍우가 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릴 수는 없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바랐던 것만큼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바람에 날려가도록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인생의 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를 바라보는 눈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도 안 된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까지 끔찍한 기분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된다고 해서 사무실에서까지 기분이 처져 있으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그대로 직면하라. 필요한 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혼란이라는 늪에 밀어넣고 당신을 짓누르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생각의 정확성과 끈기와 원칙이 필요하다. 문제를 하나씩 끝까지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하나하나 떠올려라.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종종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일 때가 있다. 조금만 초점을 뒤로 물려라. 초점을 많이 뒤로 물려서 큰 그림을 봐라.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당신 인생에 제시되는 방식이 바뀐다. 마음은 자연히 우리에게 장난질을 친다.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베베꼬고 왜곡시킨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지적 편향과 감정과 오해에 휘둘리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몰입해 있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그렇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속도를 낮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어 비참함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 데이비드 번즈. 아직도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한 걸음 더 물러나라.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더 이상 감정에 짓눌리지 않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인생 경로 전체가 눈에 보이고 지금의 문제가 길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마침내 상황을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이런 단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 정말로 이 말을 믿고 경험하고 이 말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상황 때문에 끝장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삶이 남아있다. 많은 삶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당신이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말은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여태 잘 해오지 않았던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늘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현실을 호도하거나 여러분의 기분을 잠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기록을 보라. 당신은 정말로 잘 해내왔다. 늘 그래왔듯이 당신은 해결할 것이다. 그때도 해냈고 이번에도 해낼 것이다. 정말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라. 그리고 말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